안녕하세요. 츠츠츠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그림책 작가 이수지입니다. 그림책 작가가 뭐 하는 사람이냐? 보통 이제 그림과 글 그리고 그걸 엮어서 이야기로 만든 것을 책으로 만드는 사람인데요. 미술을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책들을 좀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네, 이 책은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미술 책이면 이 책 얘기하고, 그래서 나도 이제 그림책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나의 명언하실이라는 책이고요. 그 책은 여기 보시면 여기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이 책은 제가 쓰고 그린 그림책인데요. 이 아이가 그림을 자기가 좀 그린다고 생각하는 아이였던 거죠. 학교에서 자꾸 그림이 뽑히고 선생님 칭찬해주고 하니까 혹시 난 천재인가? 그렇다면 나는 훌륭한 화가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를 졸라서 화실에 갔고, 거기에서 진짜 화가를 만나게 된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미술을 좋아하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림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고 하는 과정에서 만난 또 선생님들,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아이가 그 진짜 화가 선생님하고 같이 야외 스케치를 가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못에서 선생님이 이제 물을 한번 그려봐라 라는 제안을 하시죠. 물을 어떻게 그리지? 이제 아이는 고민에 빠지고,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사람들한테 하면 보통 다 그냥 파랗게 칠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도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 물을 어떻게 그리지? 물은 투명한데 어떻게 그리지? 라고 이제 아이가 생각을 하고, 그 책의 과정에서 선생님이 이제 물어봐요. 연못 속에 뭐가 보이냐고. 자세히 보고 이야기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바위도 보이고 물고기도 보여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물 위에는 무엇이 보이니? 라고 말하니까 물 위에는 낙엽도 떠 있고 소금쟁이도 떠 있어요. 아까 몰랐는데 저 파란색 하늘이 비치는 거구나. 하얀 구름도 떠 있네요. 라고 이 아이가 본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기를 그렇게 물속에 잠긴 것, 물 위에 뜬 것, 물 위에 비친 그 모든 것들이 물을 물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야. 그것이 물을 그리지도 않으면서 물을 그리는 방법이지 라는 이런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무언가를 되게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그 마음에 옮겨진 것을 또다시 다른 매체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그런 과정에 무척 관심이 많은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을 읽어보면 좋겠어요. 아까 그 명언하실의 아이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어떻게 옮길까를 고민을 하는 친구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고 그 작업을 쭉 해온 사람들의 역사가 미술의 역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소개할 책은 이를테면 미술의 역사 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제목은 그림의 역사라고 되어 있고 데이비드 호크니와 마틴 게이퍼드 지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비드 호크니는 아주 유명한 회화 작가고, 마틴 게이퍼드는 호크니와 계속 일을 해온 역사가이자 비평가이자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를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두꺼운 역사책이라서 퍽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실은 이 책은 이 안에 많은 그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무엇보다 이야기가 흥미롭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데이비드 호크니가 자기가 작업을 하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왔던 주제,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본 것을 옮길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무척 잘 풀어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책의 첫 페이지부터 무척 관심이 갔어요. 모든 픽처는 뭔가를 관찰하고 그것을 설명한 것이다. 나는 피카소가 그린 멋진 부엉이 그림을 본 적이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요즘 미술가는 부엉이를 잡아다가 속을 채워서는 케이스 안에 집어넣어 버릴 것이다. 박제말다. 하지만 피카소의 부엉이는 한 인간이 부엉이를 관찰하고 그것을 설명한 결과이다. 그쪽이 박제보다는 훨씬 흥미롭다. 이 문장이 이 책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의 뒷표지에 보면
그림의 역사는 동굴에서 시작되어 아이패드에서 끝난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의 그 도구는 계속 진화해 왔잖아요. 예전에 정말 오래전에 그 동굴 원시인이 그린 동굴 벽화로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뭐 누구나 예술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휴대폰 혹은 태블릿으로 그림 많이 그릴 것 같아요. 도구가 진화해 오지만 여전히 본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옮길까에 대한 관심은 계속 더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미술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읽어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그림으로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이고 박선주 지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은 그림으로 말하는 사람들, 즉 그림의 언어로 사람들과 만나는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 그리고 그림책 작가들, 만화가들을 인터뷰한 인터뷰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도 있지만 너무너무 다른 스타일의 작가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어떻게 또 다른 이야기 속에 녹여내서 그것을 표현하는지를 작가 스스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되는 것도 많고 또 앞으로 이런 작업을 할 여러분한테 무척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도 두꺼워요. 그렇지만 이 책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보면 아주 아름다운 그림들로 꽉 차 있어요. 정말 다른 스타일의 그림들이 있어서 그림만 봐도 나랑 비슷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책은 떠돌이개라는 책이에요. 사실 이 책은 제가 오래전 책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는 어느 개 이야기라는 새로운 제목을 달고 나와 있어요. 가브리엘 뱅상이라는 작가가 그린 글없는 그림책이고요. 그 명원한실의 아이는 그래서 그림을 계속 그려서 진짜 화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미술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이런 생활을 하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전시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친구가 늦는다 그래서 옆에 서점이 있길래 들어갔다가 그림책 코너가 있길래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림책을 뒤적뒤적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그림책이란 것을 제대로 처음 본 거였나 봐요. 그림책을 보다가 정말 빠져들어서 바닥에 아예 주저앉아가지고 그 마음에 드는 책들을 이만큼 쌓아놓고 책을 보면서 그림책 세계로 푹 빠져들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시작이 된 거죠. 그때 그 즈음에 저한테 제일 크게 와닿았던 그림책 중에 하나고요. 이 책의 내용은 무척 단순해요. 어느 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멀리 차가 보이는데 차 창이 내려가고 개를 이렇게 던지는 게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개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는 난데없이 버려져서 깜짝 놀라서 당황해서 막 이리저리 뛰고 막 쫓아가 보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결국 포기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과정이고 그러다가 결국 어떤 아이를 만나면서 끝나요.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한데 이 책은 굉장히 단순한 또 연필선으로만 이 개의 감정을 정말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고 그 개의 움직임이라든가 그 절망스러운 몸짓이라든가 또 그리고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이라든가 이런 게 글 하나 없이 오로지 그림만으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눈을 뗄 수 없고 책장을 마지막까지 넘기게 돼요. 그때 저는 그림책이라는 것이 정말 멋진 거구나, 이런 거라면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때부터 그림책에 저도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림책 장르 안에서도 글없는 그림책이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또 그림이 있는 책이니까 책이라는 매체에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다 책이잖아요. 책을 많이 보기도 하고 책이라는
물건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책의 특성을 살린 그림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회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데 익숙했는데 또 막상 책에 그림을 그리려고 보니까 책의 공간은 되게 좁기도 하지만 게다가 그 좁은 공간이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책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종이를 묶어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제본선이 가운데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제본선이 무척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또 그게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에 책이라는 게 그렇게 생겼다면 책이 생긴 모양이 그 형식이 내용의 일부가 돼도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생각 와중에 처음에 만들었던 책이 거울 속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처음에 시작을 하면 한쪽에 이제 아이가 앉아 있다가 갑자기 다음 페이지를 펼치면 반대편에 또 다른 아이가 나타나고 실은 자기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둘이 친구가 돼서 신나게 놀다가 나중에 반전이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책의 이 가운데 제본선은 이를테면 한쪽은 아이의 공간, 한쪽은 상상의 공간. 그래서 그 현실과 상상을 나누기도 하고 이어주기도 하는 어떤 경계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만들었던 책이 거울 속으로 파도야 놀자 그리고 그림자 놀이까지 있어요. 이 거울 속으로 파도야 놀자, 그림자 놀이 이 세 책은 다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아이가 어떻게 자기의 그림자와 함께 노는지, 그리고 자기의 반사상과 함께 노는지, 그리고 파도와 어떻게 노는지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다르지만 책의 형식은 사실 모양도 같고 책의 형식은 다 그 윗세계와 아랫세계를 나누는 선, 그 경계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이렇게 3부작이라고 불리우기도 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만들면서 그리면서 제가 했던 그런 생각들을 담은 책이 이 이수지의 그림책이라는 책이고요. 여기에는 제가 그렸던 스케치들이나 이 이야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정을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했던 흔적들이 다 모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그림책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책을 읽어본다면 저에 대한 모든 비밀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린 책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왠지 만나고 싶고 곧 또 작업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기대가 돼요. 미술 그리고 그림이라는 세계는 정말 넓고 재밌고 흥미롭고 또 그림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자기 작업을 가지고 저와 만나요. 안녕.